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억울한 심정을 좀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오시게 돼서 뵙게 돼서 감사하고 한번 제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95년도, 96년도에 대건고등학교에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이신 강석준 신부님의 기숙사를 저는 시공사로서 만났습니다. 대건고등학교는 발주처죠. 발주처로 해서 저는 이제 기숙사를 짓는 그 자리를 입장해서 처음에는 그 시공사로서 만나가지고 저는 기숙사를 완공을 해서 이제 넘겨서 드렸습니다. 학교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또 받고 공사비를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년이 지나서 96년 말 2000년도에 강 신부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장 신부님이 오셔서 기숙사를 인수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 6개월을 제가 고민을 하고,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주업이 건설이었기 때문에 부담당 하다가네 어쩔 수 없이 신부님이 곤란한 상황에, 그 곤란한 상황은 뭐냐면 신부님의 동생과 매제가 학교에 기숙사와 매점과 식당을 한다는 그런 인권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이 되고서는 학교가 시끄러워서 보니 제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수를 해서 2년간 운영을 하고, 처음에는 인수 대금은 24억이었습니다. 24억이었고 또 다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그런 그동안 리모델링은 한 10억을 들여서 한 34억 정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34억 정도 들어가고 2년을 운영을 하고 나니 또 다른 신부님이 오시더라고요. 교장 신부님이. 그게 저를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인도를 하신 분은 외국으로 나가시고, 그분하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 학교는 운영하는 거하고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신부님한테, 새로 오신 신부님한테 기숙사를 좀 학교에서 인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교구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 잘 운영을 해달라. 근데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신부님도 학교에 오셔갖고서는 선생님들 무슨 휴게소가 필요하다고 해갖고서는 제가 8천만 원을 들여서 또 고인당이라는 휴게소를 줘드렸습니다. 제가 돈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신부님은 가시고 또 다시 저를 처음으로 대관 학교를 오게 한 그 신부님이 대건고등학교 교장 신부님으로 다시 오시게 됐습니다. 오시게 돼서 제가 이제 하소연을 드렸죠. 이거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교구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달라. 그리고 또 왜 그랬냐면은 충청남도 그 교육청 감사가, 중앙감사가 나오면 항시 기숙사가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일반인이 기숙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다. 왜 일반인을 이걸 하게 하냐. 교구에서 인수를 해라. 감사 때마다 감사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교구에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신부님이 8년간 교장 생활을 하고 또 2019년도에, 아니 17년도에 이제 다른 또 신부님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오셨는데 똑같아요. 2002년도에 또 내가 다른 신부님 하고서는 하는 거.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학생들한테 잘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끝나고 와서 면학부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이게 내 임무고 하는 거지. 누구를 그 외적인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한테 또다시 제가 3차, 2차로 기숙사 제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11년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011년도에
중학생들이 논산에 백원고등학교로 오기 위해서 엄청난 아이들이 한 100여 명씩이 전학을 와요. 그 전학을 오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있을 데가 없으니 기숙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 400평과 를 사갖고서는 학교 옆에다가 또 양지관이라는 중학생을 위한 건물로 10억을 들여서 제가 졌습니다. 2011년 그걸 짓고서는 강 신부님은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그쪽 학교에 발을 딛게 하신 그 신부님은 또다시 퇴직을, 정년 퇴직을 하시고, 일반 선생님이 이제 교감이 이렇게 일반 정년했으니까 그분하고는 잘 그래도 많은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신부님이 오셔갖고서는 또다시 제가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이 같걸래. 그 신부님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기숙사를. 신부님, 기숙사 교구에서 인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화색을 돌면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그럼 얼마면 되겠니? 그래서 저는 그랬죠. 20년 전에 내가 들어간 돈만 달라. 그리고 10억. 2011년에 진 거. 34억에 10억 플러스는 44억입니다. 4억 털고 40억을 달라겠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신부님이 이제 저를 부르더니 뭐라 하나. 주교님이 도깨비 백망이를 가져가겠다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합니까? 도깨비 백망이 가져가고 돈 나오라 하면은 사지. 돈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규장 신부님하고서는 왜? 규장 신부님 학생들을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는 거야. 왜? 학생들을 보내는 것은 학교 측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학생들을 받아서 걔네들을 재우고 뭐 야간에 이제 자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두고 저는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인데 학생을 안 보내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양지관이라는 것을 그렇게 줘놓고서는 한 번도 이익을 못 내봤습니다. 왜? 10억이라는 돈을 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감사에 걸린 거야. 뭐 중학생들 받지 마라. 그게 뭐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럽죠. 뭐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냐 위장전입. 그게 이제 다 위장전입이죠. 네? 그래서는 그게 감사에 걸려고 그 건물은 만들어놨는데 못 쓴 거야. 그러고서는 교장신부님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강신부님이 잠깐만요. 3학년 학교에 거기는 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빼먹었는데 기숙사가 원래는 3개 동이 있습니다. 한 개 학년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2개 학년은 제가 운영하는 겁니다. 네? 10억을 들여갖고서는 아이들이 없으니 빈이 어떻게 해? 기본 거기 운영비가 얼마냐? 기본이 일단 기본이 사감 하나 두면 200만 원이야. 기름값하고 뭐하고 하면 또 200만 원이야. 또다시 그러면 청소한 씨는 환경아주머니 있으니까 환경아주머니니까 2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40명을 60명을 저하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60명이 오면 은행 이자는 고사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운영만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감지 덕지하고도 운영을 했는데 그 다음 신부님이 오셔서 60명을 보내는 게 16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16명을 데리고서는 사감을 어떻게 줍니까? 16명은 160만 원인데 사감 월급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으로 제가 이제 신부님한테 대든 사건이에요, 그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고 나니까, 올해는 보내주는데 내년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니 기숙사를 인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하더라. 그래서 교부에 돈이 없으면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뭔지 아니냐. 40억을 20년 동안 저를 주세요. 40억을. 그때 또 갖고서 또 한두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돈이 없대요. 아니 20년 동안 갚아야 되면
그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감정이 이제 자꾸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 대해서 기숙사에 대해서 정도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러면 내가 명분 있게 나가기만 해달라. 어? 그래서 명분 있게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10년간 앞으로 운영을 하고서는 모든 것을 기부 체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 기부 체납해도 안 된다. 뭐 그래 저는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 근데 그 신부대로 학교장은 주교님이 시켰다. 주교님은 학교장하고서는 해결해라. 그 명령을 내는 주교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면 없다가 하고. 그래서 강석준 신부님이 편지를 쓰라 갑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장문의 편지. 답장도 없습니다. 어떤 제가 대건고등학교가 뭐 규장 신부님의 뭐 어떤 탁월한 리더십도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의 노고도 있었겠지만 1년에 한 학년에 10명 이상씩 장학생들을 외부에서 다 공부 잘하고 이러는 데를 뽑은 겁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대냐 이거예요. 그 비용은 학교에서 냈으니까 제가 먹이고 자기도 재우고 제가 다 한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학교 측에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교부는 다 좋다 이거야. 고마운 거 어떤 거야. 하지만 너 상식을 통하게 좀 하자 이거 상식을. 내가 10년간 운영하고서는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데도 강한 이유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나주지 않고 결국은 학교에 있는 우정원이라는 건물을 고쳐서 19년 1월달 5월달에 저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를 리모델링 하겠다. 100명의 기숙사를 만들. 제가 500실에 500인을 받을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도 현재 400명도 채 못 받고 있는데 학생이 주니까요. 300 몇십 명이었죠. 그러니까 120, 100, 뭐 몇십만 자석이 남아요. 그런데도 그걸 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부하고 싸웁니까? 나 기숙사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어떡하라. 기숙사 애들 빼갔다. 그래서 전년도 6월 5일날 아니 19년도 6월 5일날 아이들이 일시에 나가신다. 학교는 어떤 그 조기방학이라는 그런 저기를 찾아가고서는 한 달 동안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얼마 돈도 더 들였겠죠. 그렇게 하고서는 아이들 그 후에 그럼 6월 5일날 그렇게 하고 났는데 6월 4일날 밤까지도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행정실장, 교감 해서 애들 나가는 것은 막는데 니네가 학교 측에서 기숙사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철회를 해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니네가 인수를 해라. 돈이 없다고 하면은 그럼 10년간 운영하고 드리겠다는데 신부가 어떻게 일반인을 당신 말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6월 5일날 아이들이 나가는 날 그 밤에 밤 11시에 대공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했냐.
양지관 하나, 거기 밖에 있는 중학생원의 건물 100인실 거기를 열어달라. 자기네들 리모델링 할 때까지, 또 건물 질 때까지. 그러면서 교장이 보냈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기숙사 3개 동 중에서 1개 동, 학교 안에 있는 동하고 밖에 학교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1500평 정도 됐는데 그놈하고 저하고 환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감한테 했어요. 네 얘기는 못 믿고 교장이 직접 얘기를 해라. 그러면 교감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고서는 네? 접으시는 거, 다른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제 6월 5일 날, 6월 7일 날 이제 아이들 나가고서는 지금 현재 신부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와갖고서는 수단을 입고 점잖게 오셔갖고 하는 거지. 이제 뭐냐. 고등학교 3학년들의 인생이 지금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수능이, 예? 자네들의 인생을 하는데 바깥에 기숙사를 하나를 열어달라. 그리고 또 하나, 7월 달에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와갖고서는 캠프를 하는데 또 그걸 열어달라. 기숙사 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뭐 조지아대 학생들 그 캠프는 제가 만든 거니까. 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그랬어요. 아,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전쟁을 했는데 서로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저도 자식을 키우고 이러는 거. 근데 걔들 인생까지 내가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신부님이 수단을 입고 와갖고 나한테 정정하게 얘기를 하걸래. 환지를 해주겠다고 하걸래. 믿고선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신부가 얘기를 하는데 각서쓰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 수, 그러냐. 신부가 얘기하는 녹음합니까? 결국은 뭐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양지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열어요. 그러면서 12월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끝나고 났는데 환지가 안 이루어지고 그 대지 학교 앞에 1500이라는 그 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누가. 교장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 환지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그 양반 얘기가 그거 교구에서 팔아갖고 나 미안해서 전화 안 했어. 제가 그 신부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전화상 한 얘기가 뭐냐. 신부님 20년 전에 강석준 신부님이 자기 형제들 때문에 된 거 나보고 인수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6개월 고민하고서 인수한 거예요. 신부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서는 그거를 열은 거서 나는 그나마 그거라도 환지를 해서 하면은 논산을 뜰라겠습니다. 왜? 그 아이들 내보내면서 온 논산의 언론들은 전부 다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어요. 악덕업자다. 뭐하다. 네? 아이들한테 이 기숙사를 40억이라는 돈을 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교부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아이들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갖고 나는 애들이 40억이라는 돈이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다 와갖고 침 뱉고 네? 이런 모멸감을 주고서는 저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석준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주교님을 만나게 좀 해주세요. 왜? 이 신부도 만나게 해주면 주교가 안 만난다 하니까.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자로서 신부님을 만나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다. 또 환지해 준다는 것을 녹음 안 하고서는 그 양반한테 내가 계약서를 원하지 않은 것이 내 잘못입니다. 믿은 게 잘못이냐 이거지. 믿은 게. 어? 내가 도덕적으로 교육사업을 하는데 대공고등학교는 대지학원 천주교에서 어떤 일말에 단 하나라도 도덕적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 이거야. 어? 왜 이유도 안 하냐. 부모를 죽인 살인자도 자기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중세 시대입니까? 마녀사냥하게? 그럼 지금 저기 논산시하고 그 민원 낸 그 대체도로에 대한 거는 어떤 거예요? 아, 얘는 그 대체도로는 2001년도에 저는 기숙사를 사면서 그 진입도로를 같이 샀습니다. 왜 사라고 하니? 그게 도로가 그때도 도로였습니다. 근데 그걸 사라고 하니 아무 이유 없이 샀어요. 그냥 왜? 내 집 들어가면 길이려니 하고서는. 그러고 나서 이런 사건이 막 터지고 났는데 전년도에 이것을 시에다가 매입을 요청을 하니 시에서는 매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유는 뭐냐? 1992년도에 대건고등학교가 부창동에 있다고 해서 등화동으로 가면서 승인 조건이에요. 그게 뭔 승인이냐? 마을 안길에 여기에 보면 그 학교 내에 보면은 마을 안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마을 진입로라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마을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고. 근데 마을 진입로가 학교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교육시설이니. 그런데 이것을 학교 부지로 포함을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닐 수 있게 대체도로를 내라 해서 이 도로를 낸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내놓고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96년도에 시에다가니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다가니 요 땅은 제가 기숙사를 인수를 할 때 저한테 팔은 겁니다.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놓고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갖고 있다가니. 어? 누가 기부 체납했어요? 네? 누가? 학교에서 이 땅을 학교 부지로 쓰니 이게 마을 도로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부 체납했다 얘기죠?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우선 사장님한테 매일 저한테 파는 거죠. 팔은 그냥 사셔갖고 기부 체납했었다는 얘기죠? 아니지 그게.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안길이 학교 부지로 포함이 되니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라 해서 이 도로를 이렇게 낸 겁니다. 측량도 하고 포장까지도 학교에서 한 겁니다. 그때 옮기면서. 그러면은 전공인 안과 동시에 이것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일부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저한테 팔아요. 이 대표한테 팔았다. 네. 도서품으로 재판받을 만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알고 그것도 전년도에 아는 건 전년도 말이 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사람들 나한테 왜 팔았을까? 저도 액면가는 얼마나 되죠? 액면가는 얼마나? 얼마나? 한 2, 3천만 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4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 만나려고도 안 왔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구청에서 몸 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만나자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조건 이거야. 이 땅 팔아라. 그래. 그럼 얼마냐? 그러니까 1,500만 원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조금 더 뭐 주고 그러고 나한테 돈을 주고 내가 저기다가 기부 체납을 하면 세금은 안 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이렇게 해갖고 왔더라고요. 난 세금 낼 거 있으면 나는 낼 거야. 근데 기숙사는 아니 이 땅은 기숙사하고 같이 샀지 않습니까 제가. 기숙사도 같이 가져가라. 그랬더니 지금 하는 뭐냐 기숙사. 아니 기숙사 가져가서 자기네가 뭐하냐 이거요. 그러면 지금 배중 대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추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네.
사회 통념상 가장 합리적인 방안. 네. 그게 이필중 대표가 학교 측에 요구하는 이것은 학교 쪽에서 들어줘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뭐가 있어? 제가 요약한 거는 다른 저기도 아니고 기숙사는 학교에서 저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들이 나는 20년 전 가격만 하고 달라는 거야. 45. 한 예로 학교 앞에 1,500평을 부지로 팔았어요. 학교 측에서 팔았는데 그때 4만 얼마씩 주고 산 거야. 그러더니 몇십만 원 주고서는 팔았어요. 어? 몇십만 원 주고 팔아. 자기네는 10배 수보면 늘려도 되고 나는 20년 전 가격 달라는다는데 니네가 못하게 했잖아. 저는 기숙사는 못하게 했으면은 더더군다나 신부한테 샀지 않습니까? 제가 자기네들은 동료가 나한테 와서 부탁해서 내가 그걸 하려고서는 로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건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네. 좀 아주 선진 고등학교로 발돋움하면서 전국 학생들을 네. 유치하기 위해서 최초에 네. 기숙사 수요가 참 꼭 필요한데 네. 그거를 학교 재정이나 천주교 대전교구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필중 사장이 네. 이걸 좀 도와달라. 네. 그래서 학교 바로 연접한 곳에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40억 가까이를 들여가지고 졌다는 그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결국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교장이 기숙사를 졌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시공업자예요. 그래서 짓고 났습니다. 근데 학교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교육시설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 제 명의로 갖고 그럼 갚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사비로 빼고 갖고 나왔죠. 거기도 일부는 돈은 냈지만도 또 저희 회사 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인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중에도 그 대출이 제 앞으로 돼 있고 이러니까 아마 저한테 왔을 겁니다. 네? 대출이 누가 그리고 학교장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 인수를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참 억울하다 하는 점을 주장하셨고 네. 또 이어서 천주교 대전교구죠. 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예. 측의 도덕성을 네. 들어서 얘기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학교 측에서 보셨습니다.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유를 내달라요. 저하고 대립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다른 방향에서 뭐 죄를 없다없다니 뭐 이렇게 만드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20년을 오면서 한 번도 제가 돈 가격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죠. 결론은 학교 측에서 지금이라도 지금 이필중 대표가 그 지어가지고 네. 지금 몇십 년 동안 운영해온 기숙사를 네. 일시불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지금 연차 상환이라도 그렇죠. 나눠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학교 측에서 이 새로운 기숙사를 짓고 네. 이렇다는 이유는 네. 이 한간에 떠도는 뭐 예전에 신문에도 났지만은 네. 뭐 시설이 낙후됐다라던가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조폭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기숙사는요 학생들이 있는 건물인데 항시 문제가 생깁니다. 뭐 고쳐지고 뭐 하고 그건 그때 고쳐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20년 동안 운영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저를 취재가 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유는 뭐냐? 제가 대건고등학교 신부님을
협박을 하고, 응? 또 뭐라 하나? 뭐 협박하고, 그것도 뭐 주변에 땅을 사들여 갖고서는 학교를 힘을 들게 한다는가? 뭐 그게 쉽게 해서 저를 이제 조폭으로 이제 몰아갖고 다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어떻게 신문사한테 제보가 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장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자연히 자기 뭐 발뺌 아마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중앙일보에서는 그것을 발표를 못했습니다. 정정보도 했어요? 중앙일보에? 네? 정정보도 나왔어요? 아니 그 보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억울해서 이제 제가 중앙일보로 찾아갔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뭐 제보자 뭐 보호를 위해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알고 싶은 게 아니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한 인생을 망쳐놓으면 그것도 그러니까 제보자 보호 원칙이 되는 건지. 번